자, 반갑습니다. 분더입니다. 저는 양평에 대략 한 10년 정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주를 해서 그리고 집을 짓고 지금 계속 그 동네, 그 집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양평에 와서 제 삶이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유튜브를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제 채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주로 상업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노마드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양평 지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평살이 제가 느낀 개인적인 어떤 장점과 단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맑은 양평,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게 양평이죠. 그 다음에 자전거 레저에 좀 특화된 도시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남한강을 따라서 쭉 이어진 자전거 도로가 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도시 자체도 좀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양평은 산업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 지역에 딱 오시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편의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양평에서 서울 시민들한테 물값을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식수를 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말고는 양평엔 특별히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오산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굵직굵직한 어떤 대기업들의 공장이 있어서 그런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 그 다음에 자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축으로 그 도시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가장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런 산업시설이 좀 들어오려면은 고속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양평에는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통과해갖고 이어주는 그런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6번 국도 하나로 버텨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여기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빨리 그냥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어찌됐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업활동을 하는 그런 구심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평은 실버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드는 생각은 양평은 좀 올드한 도시다. 좀 오래된 도시다.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로 가다 보면은 서울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식업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어떤 유통과 관련된 요 정도 선에서 직업들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미용실 같은 것들은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요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에서 인구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파트도 많이 지어졌고 시내만 나가봐도 얼마 크지도 않는 시내이지만 예전보다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평은 이제 풍요롭게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발전하고 있는 도시다. 상대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평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은퇴 후의 삶을 양평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저에게는 좀 단점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평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어요. 새롭게 이제 이주를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 양평에 이제 한적한 곳에서 집 짓고 살고 싶다 이런 부류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인구가 이제 노령화로 접어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교육 때문에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장단점도 뚜렷
뚜렷하게 있겠지만 여기서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하시는 분들, 그게 목적이어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빠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엄마와 아이들은 양평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류의 가족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살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적한 곳, 뭐 사람이 좀 적은 곳, 자연 친화적인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됐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는 단점이 또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단점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서울이나 어떤 그 밖의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여긴 시도 아니고 아직까지 군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맥도날드 일단 없고요. 대형 멀티플렉스 이런 거 없고요. 제일 가까운 게 하남에 있는 스탄필드인데 이것도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맘먹으면 한 3-4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나 그렇지 양평 정말 크거든요. 양평 다음의 도시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횡성, 춘천, 홍천 이런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거의 강원도 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철도 부족하고 버스도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뭐 버스도 아예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버스들 배차 시간이 서울처럼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고요. 자차가 없으면은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요.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연령대 아주 어린이들, 학생들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 다음에 고령화층에서 운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보면은 버스를 타고 장에 오셔서 이것저것 좀 사고, 그 다음에 좀 먹을 거 먹고 놀고, 그 다음에 병의원 들리고, 그 다음에 다시 버스 타고 들어가시면은 하루가 꼬박 다 소비가 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롯데마트가 조금 그나마 좀 대규모로 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마트나 서울에 있는 이마트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들어왔다고 조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자주자주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시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다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롯데마트만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롯데마트에서 이제 특별히 좀 싸게 공급하는 물건들이 있고, 롯데마트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인근에 또 조그만한 중소형 마트들이 또 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를 가고 저기를 가고 요 마트를 가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굴러가기는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버거킹 있고요. 스타벅스 2개나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국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관광지입니다. 어떠한 류의 관광이냐면 여기를 거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가 목적이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를 거쳐서 홍천 쪽으로 간다든지 원주 쪽으로 간다든지 횡성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제 교통의 흐름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느 정도 막힙니다. 약간 막히는 구간에 계신 분들은 주말에 긴급한 상황으로 병의원을 가려고 하면 이 중심부로 와야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불편한 것들이 한두 번 있었고, 평일에는 서울로 가는 길이 좀 많이 막힙니다. 물론 이 교통체증의 기준은 서울에서의 기준입니다. 서울에서 양평으로 올 때 막히고 갈 때 막히고, 그렇지만 여기서 서울을 간다, 주말에 서울을 나간다 그러면 막힐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병의원입니다. 병의원이 양평 중심부, 저는 이제 읍내라고 부르고 일명 이제 다운타운, 거기에 모두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개인 병원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최근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뭐 한 20-30분 이상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지 되고, 사람이 많아서 진료를 더 이상 접수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서 약간의 이제 응급조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응급처치는 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인구가 많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늘 병원이 붐비고 복잡복잡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중요한 어떤 의료시설들이 양평읍 중심에 다 모여 있어요.
조금만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사람 없는 곳에 병의원을 들어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양평으로 이주를 한다, 어떤 이제 이런 도시로 이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시골 마을로 이주를 한다, 그럼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생활 편의시설, 마트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얼마 만에 거기에 닿을 수 있는지, 평일하고 주말하고 그런 병의원을 찾고 마트를 가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만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좀 적어요. 물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체육 모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 뭐 축구 동호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같이 운동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렇다고 서울에서도 뭔가 활발하게 커뮤니티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온라인으로 요즘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북적북적하고 젊은 층이 좀 많고 하는 어떤 이런 활기찬 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서울에서도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는 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살짝 양평 시골살이 10년차 입장에서 단점과 장점 요 정도 이제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살면서 좀 포인트를 좀 집어봐야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송화가루야.